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제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총 7회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또 기록을 해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들, 즉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가시면 최상단 게시글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때 당시 올려드렸던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달렸던 댓글들 모두 투명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다들 실감하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7가지의 연승 트로피 중에서 무려 6개가 야구 시즌에 만들어낸 연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지금 진행 중인 KBO까지도 지금 전 구간 올킬 대기 중이죠. 그만큼 야구 시즌에 저도 모릅니다. 그냥 야구가 잘 맞아요. 이제 분석 자체는 NBA가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 조합 기록들은 정말 야구가 압도적이라는 거. 벌써 트로피만 6개를 갖고 있으니까 매 시즌마다 3개씩 기록해주기도 했고요. 이번 시즌도 3개 한번 또 노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요거 보여드렸죠. 이번 시즌 제 목표가 국내 야구가 유일하게 10연승이 없어요. 일본 야구도 있고 미국 야구도 있는데, 그래서 국내 야구에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이 정도 흐름이면은 초장부터 그냥 국내 야구 10연승 한번 찍어놓고 출발할 가능성도 좀 없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전 구간 올킬, 요건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연승 기록 함께 만들어가 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이렇게 패키지 단가 맞춰서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 이벤트는 제가 숲TV에도 4월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3월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또 패키지 오랜 기간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도 3월 중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적극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3월 25일 NBA 첫 번째 샬롯과 올랜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샬롯과 올랜도 경기입니다. 오늘 제가 좋아 보인다 했죠, 형들. 내일도 KBO 구간 괜찮으면은 또 한번 올킬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르바다표 야구 연승이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샬롯과 올랜도 경기인데 괜찮습니다. 구간 자체가 괜찮다라는 것이고, 샬롯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죠. 올랜도도 원정 경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득점이 적게 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샬롯이 직전 경기에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이유는 간단해요. 라멜로 볼과 브리지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샬럿 경기는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을 거야. 샬럿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라멜로 볼과 마일즈 브리지스가 합작해서 도합 득점이 적어도 이제 40 득점 이상은 해줘야, 정말 못해도 30 득점은 해줘야 팀 자체가 좀 돌아가는 그런 팀인데, 직전 경기는 둘이 합쳐가지고 사실상 3점을 딱 2개밖에 넣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 원정 가가지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다만 얘들이 이제 원정 경기도 좀 못해요. 어쨌든 야투적인 부분에서 샬롯도 원정 경기보다 홈이 분명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마크 윌리엄즈도 직전 경기 제대로 하질 못했고요, 게임 자체를. 다만 얘도 홈 경기에서는 효율이 좀 나오는 그런 편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는 좋은 수비 내용과 타이트한 어떤 경기 내용들 보여주긴 합니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도 조금 안 되고 대신 공격력은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실점률은 올라가고 득점률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하는 그런 팀이다. 최근에 이제 직전 경기 샬럿이 좀 경기를 못했죠. 또 추가적으로 올랜도가 오늘 또 백투백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지들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이 나지 않겠다라는 판단 하에
좀 이제 적은 기준점을 이제 쥐어준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올랜도 홈에다가 샬럿 원정 경기면은 그럴 수 있어요. 200득점도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샬럿 홈이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럿 홈은 기본적으로 샬럿 애들이 야투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수비를 좀 내려놓고 득점하는 형태로 게임을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요거는 저는 오바 접근성 괜찮다고 보고 있겠고요. 뭐 어쨌든 홈팀 아니겠습니까, 샬럿이. 그리고 올랜도는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올랜도가 아직까지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는 거, 최근에 맞붙었던 3번의 모든 경기가 올랜도가 모두 전승을 거뒀다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랜도 쪽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홈의 2점을 따라서 샬럿 역배에다가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고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프랜승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더오바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가 그래도 좀 접근성이 그나마 여기선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샌 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경기죠. 정말 괜찮은 경기인데, 자,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디트로이트 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는 이제 배당을 올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샌 안토니오 프랜승 쪽을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조금 안정감 있는 주력 하나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바를 보시면 됩니다. 디트로이트란 팀의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수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됐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이제 원정 경기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는 해요. 다만 오늘은 홈 경기라는 거,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이겠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은 득점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실점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는 토론토가 홈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뭐 90 실점에 어느 정도 좋은 이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만 얘네들이 그 이제 경기하는 걸 보시면은 그 외곽의 수비 라인들이 정말 빡빡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픈 찬스도 많이 나왔고 볼의 흐름도 토론토가 잘 잡아갔지만 문제는 야투가 안 터진 게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야투의 흐름만 좀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샌 안토니오도 저득점으로 묶일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양쪽 다 많은 득점 속에서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는 나름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고 그래도 좀 육각형 형태의 좋은 경기 운영을 겸비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일반승 정도는 디트로이트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프랜승은 그래도 9.5점이라고 한다면 샌 안토니오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랑 디트로이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역시나 디트로이트가 야투 터지는 팀들한테는 수비적으로 어쨌든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거, 결국 또 커닝힘이 없다 보니까 클러치 히터도 없었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뭐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좀 어려울 수 있다. 디트승, 샌안 프랜승,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매치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제 NBA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형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첫째 아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저의 둘째 아들 마이애미의 두 매치업입니다. 뭐 어쨌든 마이애미가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골스는 원정 경기. 마이애미는 홈 연전이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틀이라는 시간을 쉬고 또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제 뭐 지미 버틀러나 스테픈 커리나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다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정들이 빡빡했을 때는 이기긴 하는데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우리가 좀 푸근하게 볼 수는 없었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스티븐 커 감독 자체가 어느 정도 점 차이가 좀 벌어졌다 싶으면은 벤치 애들을 좀 많이 쓰거든.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마해나는 거는 최근에 좀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일반승은 해줬다. 누구 덕분에? 바로 지미 버틀러 덕분이다. 지미 버틀러 어디서 왔죠? 마이애미에서 왔다. 몇 년 뛰었죠? 5년 뛰었다. 자, 이게 형들 어쨌든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지미 버틀러가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한테 강할 수 있다 라고 골스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미 버틀러를 활용을 잘하면서 잘하고 있었어. 근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사실 5년 정도를 우리와 함께 뛴 선수가 지금 상대팀에 가 있다. 오늘 아데바요가 인터뷰를 했죠. 내일 경기는 우리가 정말
빡빡하게 경기를 할 것이다.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을 경기다. 라고 언급했던 만큼 지미 버틀러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강과에 대해서 분명히 마이애미도 뭔가 생각하고 딱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멘탈리티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5년을 함께 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마이애미 포스트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어와 아데바요를 4, 5번에 쓰면서 버틀러 하나 못 막을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마이애미의 외곽 자원이 그래도 오늘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는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프랜승 이상 4.5기 때문에 원 포지션 이상 안쪽으로 떨어뜨릴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테픈 커리가 오늘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이애미의 역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버틀러가 오게 되면서 달라진 점은 포스트에서 어쨌든 상대팀의 포스트를 많이 밀어내면서 외곽에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함께 공생하는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지미 버틀러의 클러치 샷도 굉장히 좀 주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어쨌든 마이애미가 오늘 이제 이미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요건 저는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기 좋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4.5는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고요. 스테픈 커리가 내일 아침에 만약에 못 나온다라는 어떤 소식을 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애미 역배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이애미가 홈 경기를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이틀 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라고 한다면 양쪽 다 아마 적은 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득점을 한번 보고 오버까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 프랜 오버 그리고 스테픈 커리 출전 여부 보고 역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들 아끼는 첫째 아들과 또 둘째 아들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입장에서도 좀 이제 듣고 가시기에 좀 괜찮은 그런 경기들이 아닌가 싶네요.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연장이 11회 말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1회 말이고요. 롯데가 3대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SSG 프랜승 확정입니다. 그리고 삼성 경기도 방금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이러면 삼성도 1만승 확정입니다. KT가 8대3으로 이기게 되면서 KT 승도 확정, LG승은 이미 확정을 냈고요. 기아승도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KBO 야구가 개막하고 나서 메이저리그 개막전 적중, 그리고 KBO 개막전 적중 연승, 그리고 오늘 3연승 금액업까지 적중, 그리고 올킬로 만들어냈습니다. 야구 개막 전승 만들어냈고요. 올킬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또 고액조합 드렸던 딱 한 점만 가시라고 삼성승과 기아승 오늘 너무나도 푸근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갖다 그냥 한 10 몇 점 이상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배당도 이미 적중했던 LG 언더, 기아 오바, 삼성 오바에 이어서 삼성 2.5마인 그리고 기아 2.5마인, KT 1마인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그 생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LG 언더까지 껴가지고 함께 고배당으로 배팅해보라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가져옵니다. 오늘 제가 발송한 라인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국한 올킬 내면서 KBO 3연승 만들어냈습니다. 10연승까지 한번 또 이왕 감 잡은 거 빡세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내일도 다들 기대 많이들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계속 쏟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닉스와 댈러스 경기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간간수올레형님도 고맙습니다. 야구 시즌은 형들 믿고 보세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분석은 내가 농구를 더 잘해. NBA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근데 시청자나 유튜브 조회수가 NBA 때 더 많이 나오는데 후원은 야구 때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겠죠. 자, 어쨌든 닉스랑 댈러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매기가 오늘 경기 출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형님들이 오늘 수혜를 좀 입었습니다. 아침에 매팅하신 분들은 갈매기 출전 여부 보고 바로 그냥 댈러스에 갖다 박아버렸던 그런 날이었는데 잘했어요. 그냥 갈매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팀이 이제 수비를 할 때 포스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서 외곽이 열리고 댈러스가 최근에 말했잖아요. 그 포스트가 완전 붕괴되면서 외곽 위주에서 게임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외곽 애들 컨디션이 너무 좋았었어. 그러다 보니 뭐 포스트면 포스트, 백코트면 백코트 다 잘했던 그런 경기였다. 그러니까 팀 자체에 어떤 단점이 없었던 오늘의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백투백 원정 경기입니다. 제가 원래 댈러스 원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댈러스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야투 값이 잘 나오는 팀이기도 하고요. 원정 경기 때는 야투에 대한 기복이 좀 심한 팀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야투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투에서 그렇게 좀 부진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일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나름 출전 시간에 조금 제한을 줬고, 추가적으로 원정 백투백인데 굳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늘 무리해서 출전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제가 요거 데이비스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는 사실상 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못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댈러스 입장에서는 좀 상대하기에 좀 까다로운 팀, 바로 뉴욕 닉스를 상대를 합니다. 왜 까다롭냐면 이 팀이 지금 최근에 주전들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전들이 게임을 잘해요. 어쨌든 팀 티봇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많이 뛰는, 어쨌든 리바운드 관리하는 수비 내용들, 두 번째가 포스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나가는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런슨이 없는 건 아쉽죠. 1번 자리에 어쨌든 뭐 브런슨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좋았던 맥브리드 어쨌든 다 빠진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닉스는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득점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여기에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뉴욕 닉스의 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인 구간이죠. 어쨌든 닉스가 홈에서 마인을 잘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수비값이 홈 경기 때 확실하게 올라가기 때문인데, 결국에 댈러스가 상대하기에 포스트에서도 이미 타운스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나마 외곽에서 좀 때려볼 수 있는 힘이 있긴 합니다만 백투백 원정 경기라 애들의 체력도 문제일 거고,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좀 있는 선수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제가 늘 별표 쳐드리고 형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후반기 때 이틀 뛴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틀 뛰면서도 홈 연전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닉스가 이틀 쉬고 홈에서 연전을 하는 그런 팀이다 라는 점까지, 요건 뭐 닉스 승에다가 마인 쪽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마이너스 핸디캡이 이게 조금 크긴 합니다. 어쨌든 댈러스가 최근에 많은 야투 값을 겸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좀 브런슨이 필요해요. 어쨌든 코트 마진을 조금이라도 좀 더 남겨 먹으려면은 이 브런슨이 있어주면 좋은데, 그게 오늘 조금은 아쉬운 게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닉스 승에다가 닉스 마인까진 보지만 0.5 프렌 조심하시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과 애틀랜타 볼게요. 우리 본주경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간형님도 보내드렸나? 같이 좀 보내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요, 지금 제가 요거 또 야구 시즌 패키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좀 더 저렴하게 야구 시즌 내내 함께 누려보실 분들 하루에 5만원 꼴입니다.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휴스턴과 애틀랜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은 제가 요거 분석 끝난 다음에 받을게요, 형들아. 우리나라 축구 요르단이랑 1대1로 비겼다고? 그러니까 홍명보 어쩔 수 없잖아. 뭐 홍명보 지들이 쓰고 있는데 뭐. 저 진짜 한국 축구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휴스턴이랑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경기를 보고 약간 제 눈을 의심했는데, 이게 왜 도대체 언더오버 기준점이 230점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틀랜타 때문이에요. 애틀랜타가 오늘 경기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할까에 따라서 아마 언더오버 기준점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틀랜타가 원정 경기라고 해서 수비를 완전히 내려놓고 달리는 게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휴스턴 입장에서 그렇게 수비를 빡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외곽에서 오랜만에 벤블리스 필두로 한 정말 130득점 경기, 최근에 은근 휴스턴 홈 경기에서 많이 했죠. 그런 경기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합해서 한 250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반대로
애틀랜타가 나름 외곽에서 밸런스 잡고 게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휴스턴 입장에서도 오히려 템포를 낮췄을 때 득점이 적게 나는 팀이거든. 벤벌릿이라는 선수 자체가 템포를 어쨌든 간에 좀 끌어올려야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자원인데 그러지 못한 경기에서는 휴스턴이 생각보다 저득점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경기 덴버 같은 팀을 상대로도 사실 덴버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도 얘네들이 100득점대 초반대, 초중반대 108득점이었나? 아무튼 저득점으로 좀 묶이면서 패배했단 말이지.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휴스턴의 이게 과연 똥배당이 과연 메리트가 있었던 경기였나. 제가 만약에 애틀랜타 감독이었으면 수비할 것 같거든요. 좀 수비하면서 휴스턴의 어떤 그 야투 템포를 확 죽여놓고 마지막 후반전에 쇼부 한번 볼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언더가 나더라도요 230점은 사실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220점 아니면 210점대 한 후반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더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 충분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오바가 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기준점 무시 오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1쿼터에만 한 60 몇 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한 쿼터 40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거 좀 권장드리겠고 사실 이거는 휴스턴 일반승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똥배라 사실. 그럴 거면 저는 그냥 애틀랜타 프랜슨 가고 만다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언더 애틀랜타 프랜슨 마지막으로 휴스턴 일반승 보겠습니다. 나는 뭐 똥배당이라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휴스턴 일반승 보시고요. 어쨌든 언더 애틀랜타 프랜슨 휴스턴 일반승 요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유타와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와 멤피스입니다. 오늘 형들 KBO 또 금액가 올킬 났기 때문에 NBA도 형들이 이제 편안하게 갖고 있는 시드만큼 편안하게 베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올킬 한번 났다는 거는 그 바로 이어가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연승까지는 한번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멤피스와 유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에게 91대 120점, 거의 30점 차이로 패배를 당했고요. 멤피스는 클리퍼스 원정 가가지고 108대 128점으로 2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양쪽 다 연패 구간에 들어와 있는 팀이죠. 유타는 2연패, 멤피스는 3연패.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분위기가 좋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멤피스가 원정 경기를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부진도 하고 있고 다만 유타란 팀은 지금 어떤 팀이냐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탱킹하고 있는 팀입니다. 고이 탱킹하고 있는 팀이고 이제 쿠퍼 플래그 레이스의 가장 어떻게 본다면 선두주자에 달리고 있는 게 유타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은 그냥 막 잡아 던집니다. 그냥 3점도 2점도 전술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NBA를 보면은 KBL에서도 나름 이제 눈에 전술들이라는 게 보이는데 유타는 한 포지션을 게임을 할 때마다 전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냅다 누가 볼 돌리다가 누가 딱 볼 잡으면 냅다 던져버려. 그리고 그게 그냥 제가 볼 때 대충 그냥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타란 팀의 지금 조직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렌 잭슨 주니어를 5번에 내렸고 알다마를 드디어 4번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5번과 4번에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3점을 던질 수 있는 정말 극 스몰 라인업 형태. 다만 자렌 잭슨 주니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수비값들 정말 그야말로 정통적인 3&D 포워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멤피스의 오늘 공격력은 제가 볼 때 자모란트가 1번에 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모란트가 없이도 알다마와 자렌 잭슨 주니어 이 두 명이서 제가 볼 때 유타 오늘 포스트 폭격합니다. 만약에 캐슬러가 정상 출전한다라고 한다면 자렌 잭슨 주니어가 높이에서 밀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그런 높이를 떠나서 얘네 둘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공격력은
유타가 감당할 만큼의 어떤 그런 공격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곽 구간에도 어쨌든 루크 캐너드가 짤막한 형태, 캐치앤슈터 형태를 또 즐겨하는 그런 또 슈터 라인이기 때문에 유타 입장에서도 어쨌든 턴오버가 또 많기도 하고 멤피스가 이런 부분들을 속공으로 좀 잘 좀 갖고 올 가능성도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점대라는 기준점은 분명 높은 기준점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자,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타는 오늘 홈 연전이지만 반대로 멤피스는 며칠을 쉬었다? 3일을 쉬었습니다. 후반기에 2일도 아니고 3일을 쉬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10.5, 그러니까 0.5라도 우리가 마헨을 바라볼 수 있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멤피스 승리와 그리고 마이너스 핸디캡과 언더바는 240점이 넘어가긴 하지만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이번 형들 클리블랜드한테 털리는 거 보면은 전반전은 진짜 잘 비볐거든. 근데 진짜 일부러 일어나 싶을 정도로 3쿼터에 갑자기 확 줄어드는 모습들. 고이 탱킹 한다는 거야 그냥 형들. 답 없는 팀이에요. 자,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와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일단은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어요. 그리고 그 연패를 대승으로 끊어냈죠. 보통 이런 이제 그 잘 나가는 팀들이 연패 끊어낼 때 이렇게 대승으로 한번 분위기 전환 싹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첼은 또 빠지는데 미첼은 내가 볼 때 그 컨디션 조절이라기보다도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계속 경기력도 최근에 좀 많이 들쭉날쭉 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미첼을 제외를 시켜준 것 같다라는 점. 포틀랜드도 어쨌든 뭐 아버디아부터 클링온까지 정상적으로 또 출격이 가능합니다. 지금 포틀랜드 라인업을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격 형태입니다. 아버디아 같은 경우에도 4번에서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보다도 공격적으로 게임할 가능성이 좀 워낙 높은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 대 공격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홈의 밸런스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양팀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이 정도로 간다면 포틀랜드가 홈 경기 프랜승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포틀랜드의 강점은 포스트 수비력이 좋다라는 건데 결국 클리블랜드가 원정 경기에서 좀 이제 어려워하는 홈팀들은 포스트 수비가 좋은 팀들이죠. 뭐 예를 들면 브루클린 이런 팀들한테 좀 약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포틀랜드가 프랜승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다라는 점. 다만 이게 역배까지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연패를 끊어냈고요. 그 연패 끊어내는 게 좋은 공격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직전 경기 수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접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양쪽 다 이제 공격 형태의 두 라인업이긴 하지만 230점대의 높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틀랜드 프랜승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승 보고 싶은데 저는 클블 승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은 포틀 프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와 마지막 오클라호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난잡한 경기예요. 세크라멘토랑 오클라호마 경기가 조금은 난잡하지만 그래도 접근하기는 괜찮았던 경기였다. 무슨 말이냐? 내일 아침에 GTD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이덥과 홈그랜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그 클리퍼스와 매치업에서 제가 클리퍼스 프랜승을 봐드렸고, 직전 경기 이제 세크라멘토는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보스턴 역배 쪽을 제가 봐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사보니스가 돌아왔다라는 거. 사보니스가 돌아오게 되면서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사보니스는 더블을 밥 먹듯이 하는 선수입니다. 뭐 리바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야투가 잘 돌아가는 팀이 어쨌든 리바운더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일단 무조건 호재예요. 여기에다가 드로잔도 어쨌든 잘 해주고 있고. 다만 문제는 여기죠. 최근에 세크라멘토가 좋았던 경기들의 대부분 공통점들은 잭라빈이 좋았다는 건데 하필이면 오늘 잭라빈과 매치업된 상대가 바로 도트입니다. 도트는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믿고 쓰는 수비수예요. 직전 경기 클리퍼스전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라는 팀 자체는 애초에 이 팀이 운영하는 방식은 이번 시즌 수비였어. 근데 후반기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오클라호마가 이제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나 싶긴 하겠지만
직전 경기 카루소와 도트가 보여줬던 정말 외곽 수비 내용은 그야말로 질식이었어. 질식. 그만큼 세크라멘토가 오늘도 백코트에서 효율을 갖고 가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5경기만 놓고 봤을 때 세크라멘토가 백코트 밀린 경기는 다 졌습니다. 올 전패. 그래서 뭐 어쨌든 말링몬크가 오늘 경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코트에서 밀릴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이덥과 홈그랜이 모두 나온다고 한다면 사보니스의 효용률까지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클승은 볼 수가 있겠고, 내일 아침에 제이덥과 홈그랜이 함께 출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마행까지 볼 수도 있는 경기다. 뭐 말링몬크, 사보니 출전 여부 아무런 그게 없어.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리몬크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도트 나오냐,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오클라호마 쪽이 누가 나오나를 보면 되고, 여기에 뭐 내일 경기 뭐 풀라인업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형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쪽 보시고 배팅 라인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클라호마 승, 핸디 라인은 GTD 보시고요.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크라멘토가 부진할 거라 보기 때문에. 자, 일단 요까지 오늘 총 8경기 NBA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주간 KBO 지금 개막 전승입니다. 메이저리그 포함해서 야구 개막 전승 플러스, 그리고 KBO 오늘 금액업 전 구간 싹 다 중배당 고배당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싹 다 적중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NBA도 오늘 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좀 형들한테 금액을 올리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올킬시의 금액업이었습니다. 알아서 다들 그냥 금액 조금씩 더 올려서 베팅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BA뿐만 아니라 내일 또 있을 KBO까지 또 싹 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시즌 이제 시작이고요. 끝까지 한번 또 잘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편하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TV 형님들은 추천수 좀 미리 눌러주시고요.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